안녕하세요. 아라중학교 3학년 여러분, 여러분과 기술과정 수업을 함께하는 홍예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투철해 보여서 선생님 복습 영상을 찍게 됐고, 쌤도 바쁜 와중에 찍는 만큼 잘 활용해서 높은 구독점 받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복습해줄 영역은 생명기술 영역은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 영역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습을 해줄 거고요.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의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에서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정보통신이란 일단 무엇인가 그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 처리해서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료의 개념과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잘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예를 들자면 자료에는 우리 온도, 습도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정보, 일기예보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자료 정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나의 입장에서 우리 개인적인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온도, 습도라고 하는 게 자료일 수는 있지만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도, 습도 자체가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료와 정보는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정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정보의 형태 살펴보면요. 정보의 형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었고 각각 형태별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슬라이드 잠깐 멈추셔서 정보의 형태별 특징 뭐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각각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확성,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신속성, 빠르게 처리해서 줄 수 있다. 그다음 보존성, 우리 USB나 클라우드처럼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다. 그다음 약속성, 컴퓨터들끼리 서로 약속된 신호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 소통성, 여러분들 SNS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 그리고 융합성, 단독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된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 기술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이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보통신 기술의 과정, 우리가 이걸 왜 배웠냐면요. 정보통신 기술이 뭔지도 알았어. 그리고 특성도 알았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실상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이 내용을 배웠던 거였어요.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매번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휴대폰을 예시로 들어줬었고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날로그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숫자로 따지면 실수와 같다. 디지털 신호는 툭툭 끊기는 거 보이시죠? 비연속적인 신호 숫자로 들면 이진수나 아니면 정수와 같이 중간에 끊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다. 실수와 정수의 차이는 아시죠? 정수라고 하는 건 0,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상태인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연속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0.1, 0.00001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포함한 게 이런 수직선 상태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를 배우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요 코더, 디코더, 변조, 복조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흐름 따라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보자면요. 내가 내 휴대폰에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말하는 음성은 아날로그 신호죠. 근데 휴대폰은 아날로그 신호를 이해할 수 없고 디지털 신호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여보세요를 핸드폰이 이해할 수 있는 01010 요런 디지털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 그 과정을 코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코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말하는 여보세요, 01010 요거를 친구 휴대폰으로 숑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때 우리가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공기 중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또 반송파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송파는 아날로그 신호고요. 전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파의 한 종류입니다.
전파는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 되게 적합한 그런 매듭이다. 그래서 01010이라고 하는 거를 요 반송파에다가 실어주는 거죠. 01010. 그래서 이게 넘실 가서 친구한테 01010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01010을 실어주는 과정을 변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내가 보낸 01010을 다시 읽어드리는 과정, 그거를 복조라고 했습니다. 변조된 요 파가, 신호가 친구한테 도착하면 다시 신호만 반송파는 빼고 01010만 읽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복조라고 한다. 그러면 요 휴대폰에 01010이 다시 도착을 한 거죠.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게, 친구가 들을 수 있게 다시 여보세요 스피커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디코더라고 한다. 그래서 코더와 디코더를 한 세트 묶어서 코덱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변조 복조가 한 세트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반송파를 통해서 보내는 걸 알겠어. 근데 변조된 그 신호가 바로 친구 휴대폰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런 기지국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기지국. 기지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화 통화되는 내용에 아까 봤던 요 내용에 기지국의 영역을 좀 더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선생님이 전화를 걸 친구한테 띡띡 전화를 걸면 내 목소리 즉 아날로그가 코덱은 코더와 디코더를 합친 거였죠. 지금은 코더가 반응을 하는 거겠죠. 코더. 내 목소리, 아날로그 신호가 휴대폰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과정. 코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근처 기지국이 안테나를 통해 신호파를 수신한다. 안테나가 뭐였어요? 전파 송수신기였죠. 휴대폰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근처에 있는 기지국은 커다란 안테나나 마찬가지예요. 내 휴대폰에 있는 안테나와 커다란 안테나인 기지국이 서로 반송파를 주고받으면서 신호파를 보내게 된다. 이 과정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변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면 내 근처 기지국이 신호를 친구 근처 기지국으로 보내게 된다. 기지국이 친구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었냐면 반송파라고 하는 전파 자체가 벽을 뚫고 가다 보면은 상처를 입어서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처를 받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가 없어지지 않게끔 유선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유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광케이블이었어. 광케이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다시 기지국에서 이 전파, 반송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변조해서 보낸 그 신호를 읽게 되고 그거를 다시 디지털 신호 01010으로 바꿔주는 복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친구의 휴대폰에서 코덱, 즉 코더와 디코더죠. 여기서는 디코더 과정을 하는 거겠죠. 01010이라고 하는 거를 친구가 들을 수 있게끔 여보세요로 다시 바꿔주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전체 휴대전화 무선 통신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과정 정리를 해보면 코더와 디코더 과정이 있었다. 코더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즉 여보세요를 01010으로 바꾸는 거. 디코더는 그 반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변조와 복제의 개념도 배웠죠. 변조라고 하는 건 신호파를 반송파에 실는 기술, 반송파라고 하는 건 전파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파를 우리가 주고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조는 반송파에 실린 신호파를 즉 전파에서 01010만 쏙쏙 읽어드리는 기술을 복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반송파라고 하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호파를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 신호를 01010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공기 중에서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파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휴대전화 이런 통신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파를 반송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죠.
광섬유 케이블,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은 뭐였냐면 반송파의 특징이 그 전파의 특징이 뭐였냐면 건물을 뚫고서 갈 수는 없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내 신호를 잘 전달을 하려면 유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지국,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그거를 안전하게 친구 있는 곳까지 보내기 위해서 유선으로 광케이블, 이거 땅바닥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광케이블로 슝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조된 반송파를, 즉 반송파에다가 01010을 실어놓은 그 신호가 광선 신호로 바꾸어서, 광선 신호는 이제 광케이블이니까 광선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하는 케이블을 이 광케이블이라고 한다. 얘 때문에 먼 거리 해외까지도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럼 휴대전화는 무선 통신인가? 라고 묻는다면 휴대전화는 유무선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내용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한 명씩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기술의 형태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형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G라고 하는 거였죠. 이 G가 높아진다,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전송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G보다는 5G가, 3G보다는 4G가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살펴보면 아주 옛날이죠. 원제는 안테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휴대폰, 음성통신만 가능했던 세대였다. 전화번호도 30개까지 저장 가능하고 통화가 무려 30분이나 가능한 아주 오래된 이런 벽돌폰이 원지 1세대 이동통신이었습니다. 2세대 이동통신은 조금 더 발전한, 우리가 보통 폴더폰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게 2세대 이동통신. 이때부터 데이터 통신, 문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2.5G부터는 이미지,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3G 같은 경우는 3G는 특징이 많았죠. 유심이 처음 등장한 시대였고 동영상,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해진 시대. 그리고 또 하나 한입 배어문 사과, 이 애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휴대폰의 디자인이 커다란 터치스크린에다가 버튼 하나 띡 있는 이런 휴대폰의 형태로, 지금 오늘날 휴대폰 형태와 비슷하죠.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이 아이콘들 있죠? 우리 이걸 하나하나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 그러다가 4G는 LTE라고도 부르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조금 이동통신 세대에서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된 게 4G 때부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4G폰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한 세대고 무선 통신이 유선 통신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4G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5G로 넘어가게 되고 5G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선두로 나서서 시작을 하게 되죠.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되었고 이전 4G와 추가로 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카메라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6G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6G가 나오게 된다면 지능형 서비스, 즉 서비스와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장현실도 가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들고 다니는 기기가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단말기가 변화하게 될 거다. 이런 안경, 팔찌 이런 거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동영상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 일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한번 볼 겁니다. 한 페이지에 정리하면 딱 요거였죠. 아주 오래전에부터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를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정보통신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통신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전기통신 이전,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통신 이전에는 우리가 아주 원시 시대 때 최초로 언어가 출현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때 당시에 문자는 그림 형태의 상형 문자, 쐐기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문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기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명을 하게 되었고 목판 인쇄를 거쳐서 금속 활자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다. 금속 활자의 발달 그 예시로 구텐베르크 인쇄기 요게 만들어지게 됐고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요거는 성경을 찍어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전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신기의 발명으로 우리가 먼 거리의 정보 통신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신기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모스부호 같은 부호 체계를 가지고서 통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유선을 가지고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선 전화기가 이때 최초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선으로 우리가 부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전신기가 나오게 되었고 무선이 등장하면서부터 비행기와 같이 유선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선 부호, 유선 음성이니까 무선 부호, 그 다음은 무선 음성이겠죠. 무선으로 소리,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라디오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선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이 나오게 됐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보 전달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뉴스 속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 통신위성이 나오게 되면서 통신위성은 텔레비전에서 우리 옛날 텔레비전 보면 요걸 지직지직 거리는 이유가 신호가 약해서 지직지직 거리는 건데 그 신호를 뻥하고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게 통신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호가 뻥튀기가 되어지면 좋은 점은 뭐냐면 먼 거리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원거리, 먼 거리라는 뜻이죠. 고속 대용량 통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한국에서 생중계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휴대전화, 이동하면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대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 애니악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죠. 애니악은 이제 거의 최초의 컴퓨터라고도 불리는 건데 그 초기의 컴퓨터들은 계산 중심의 다목적 정보 처리의 기능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실 하나만큼이 컴퓨터 한 대였고 거기 안에서 계산을 빨리 하려고 만들어졌던 게 이 애니악과 같은 컴퓨터였는데 오늘날의 컴퓨터는 단순한 그런 계산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현대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면 현대정보통신 기술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사례로 VR, AR, MR, XR, 홀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AR 같은 경우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 콘텐츠를 넣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MR은 VR과 AR의 장점만 모아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인간이 그 가상 콘텐츠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XR은 그것보다 더 커진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은 우리 수행평가로도 이야기했듯이 빛을 반사시키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중에 무언가 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없는 거지만 가상의 컨텐츠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자면 제조기술에서는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 건설 기술에서는 인텔리전트 빌딩, UCT, 수송 기술에서는 스마트 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생명기술에서는 생체인식 기술, UL스케어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다.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물건들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건설기술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건물들이 똑똑한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수송기술도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생명기술도 우리 얼굴 페이스 아이디나 아니면 지문 인식 같은 거 그리고 UL 스캐너는 우리 애플워치 같은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통신 매체의 활용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 매체의 활용은 교과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 기반 서비스, 근거리 무선 통신, 교과서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핀테크, QR코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페이지 193페이지에 정보통신 매체의 잘못된 활용과 해결책.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리해놨던 것들 있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 번씩 쑥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끝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조금 바빠가지고 좀 빠르게 정리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선생님 영상을 찍었고 공부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면 저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어요. 얼추 공부를 하고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만약에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쌤한테 찾아오시면 선생님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에도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할 사람들은 질문해서 내용 듣고 시험 고득점 맞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 화이팅 하세요.